나는 결혼식 하루 전밤, 강민재의 전 여자친구 최수아의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봤다. 내가 입기로 한 드레스, 민재가 맞춘 턱시도, 꽃다발까지 똑같았다. 그런데 신부는 나였다가 아니었다. 최수아였다. 드디어 민재 오빠랑 행복한 새 출발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캡션 아래로는 이미 수백 개의 축하 댓글이 달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이 막혔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3년 사귄 남자, 1년 약혼한 남자, 다음날 혼인신고만 남은 남자가 나를 이렇게 지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다. 문득 민재의 말이 떠올랐다. 수아는 과거야. 너만 사랑해. 그 말이 이제 웃음거리였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동료들 카톡 단체방이 터졌다. 누군가 스크린샷을 올렸다. 지연 씨 결혼 취소됐나 봐. 수아 씨랑 민재 씨 사진 뭐야?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출근하지도 않았다.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을 때도 받지 않았다. 예식장 예약금은 날렸다. 드레스는 이미 맞췄고 청첩장은 인쇄 끝난 상태였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 그런데도 나는 울지 않았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받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 봤어. 설명해. 30분 뒤 답장이 왔다. 지연아, 오해야. 수아가 장난친 거야? 내가 바로 삭제시킬게. 나는 그 문장을 10번 읽었다. 오해. 장난. 그 단어가 내 목뼈를 타고 내려와 심장에 박혔다. 그날 밤 수아의 게시물은 삭제됐다. 하지만 이미 캡처본은 퍼지고 있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동정하거나 아니면 민재와 수아를 축하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나는 어느 쪽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회사에 나갔다. 사람들이 나를 힐끔거렸다. 연차를 냈다. 집에만 있었다. 냉장고에 맥주만 채웠다. 먹지 않았다. 잠도 거의 안 잤다. 3일째 되던 날 민재가 집 앞에 왔다. 초췌한 얼굴이었다. 지연아, 정말 오해야. 수아가 옛날 사진 합성한 거야? 내가 고소할 거야? 나는 문을 살짝 열고 그를 봤다. 그럼 왜 삭제했어? 왜 바로 안 막았어?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을 피했다. 나는 문을 닫았다. 그때부터 나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수아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했다. 새로운 계정으로. 민재의 카카오 스토리도. 수아는 여전히 밝았다. 민재와 찍은 사진은 없었지만 행복한 일상만 올렸다. 회사 행사 사진, 고급 레스토랑, 명품백. 나는 그 모든 걸 저장했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저장했다. 나는 다시 출근했다. 팀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 씨, 괜찮아? 나는 웃었다. 네, 그냥 약혼 취소됐어요. 별일 아니에요.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한국 직장에서는 그게 예의다. 사생활에 너무 파고들지 않는 것. 나는 일을 잘했다. 원래도 잘했지만 더 잘했다. 야근을 자처했다. 프로젝트를 따냈다. 상사들이 나를 칭찬했다. 집에 오면 노트북을 켰다. 수아의 과거 게시물을 하나하나 뒤졌다.
3년 전, 4년 전 민재와 헤어진 시점도 정확히 알았다. 그들은 5년 사귀었다. 수아가 먼저 헤어졌다고 민재가 말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 수아가 먼저 차였다고 하기엔 너무 깨끗한 이별이었다. 나는 수아의 회사도 알아냈다. 대형 PR 에이전시, 강남에 위치한. 수아는 팀장급이었다. 클라이언트 미팅 사진에 자주 나왔다. 대기업 임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많았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띄었다. 삼성 계열사 마케팅 이사 수아와 자주 등장했다. 댓글에도 역시 수아 팀장님 인맥 최고라는 말들이 달렸다. 나는 민재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가끔 메시지를 보냈다. 지연아, 얘기 좀 하자. 나는 읽고 씹었다. 답장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수아가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다. 민재와 함께 찍은 사진은 아니었지만 같은 장소였다. 내가 민재와 가려고 했던 제주도 리조트. 같은 날짜였다. 나는 그걸 보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냥 캡처했다. 시간이 흘렀다. 2개월쯤 지났을까? 나는 살이 빠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었다. 눈이 푹 들어갔다. 어머니가 걱정했다. 지연아, 상담이라도 받아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이었다.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상담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나는 수아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다. 특히 소셜미디어에 자기 삶을 전시하는 사람은 더더욱. 나는 그녀의 옛 동료 계정을 찾았다. 퇴사한 사람들. 그들이 올린 글을 봤다. 수아에 대한 불만이 은연중에 드러났다. 어떤 사람은 인맥으로만 승진하더라. 구체적인 건 없었다. 하지만 충분했다. 시작점으로는 나는 새로운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익명으로. 그리고 수아의 회사 동료 중 한 명에게 메일을 보냈다. 퇴사한 지 1년 된 사람. 최수아 팀장님의 과거 클라이언트 미팅 관련 자료가 궁금합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첫 번째 움직임은 작았다. 나는 수아가 담당했던 과거 프로젝트 하나를 골랐다. 2년 전 대기업 캠페인. 수아가 주도했다고 홍보했던. 실제 자료를 입수했다. 프리랜서로 일했던 지인이 있었다. 그에게 부탁했다. 옛날 자료 좀 볼 수 있을까? 그는 별 의심 없이 보내줬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 예산 집행이 이상했다. 클라이언트 돈이 수아가 운영하는 협력사로 흘렀다. 증거는 불완전했지만 의심을 살 만했다. 나는 그 자료 일부를 익명으로 언론사 제보 메일로 보냈다. 대형 PR 에이전시 내부 비리 의혹. 기사는 나지 않았다. 하지만 회사 내부 감사팀은 움직였다. 소문이 돌았다. 수아가 최근 표정이 안 좋다는. 나는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는 수아의 인맥이었다. 그 삼성 계열사 이사. 나는 그와 수아의 관계가 단순 업무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과거 게시물 댓글, 사진 속 미묘한 거리. 나는 그 이사의 부인 계정을 찾았다. 팔로우하지 않고 그냥 관찰했다. 부인은 가끔 남편에 대한 불만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나는 익명 계정으로 부인에게 DM을 보냈다. 최수아 씨와 이사님 관계가 의심스럽습니다.
증거 사진 첨부. 사진은 합성하지 않았다. 그냥 과거 공개 사진들만 모았다.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며칠 뒤 수아의 게시물이 줄었다. 밝은 일상이 아니라 의미심장한 문구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다. 나는 그걸 보고 웃었다. 처음으로. 민재는 여전히 메시지를 보냈다. 지연아, 수아가 요즘 힘들어해. 내가 뭔가 아는 거 있으면 말해줘. 나는 처음으로 답장했다. 모르는 일인데. 그는 더 이상 보내지 않았다. 수아 쪽에서 반격이 왔다. 내 회사 동료에게 연락이 갔다. 한지연 씨 최근 정신 상태가 안 좋다고 들었어요. 민재 씨가 많이 걱정하던데. 소문이 돌았다. 내가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약혼 취소 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는? 나는 그 소문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연약한 척했다. 연차를 내고 상담을 받는 척했다. 그게 내 전략이었다. 약해 보일수록 그들은 방심한다. 수아의 회사에서 내부 감사가 본격화됐다. 내가 보낸 자료가 씨앗이 됐다.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불만이 터졌다. 예산 집행 투명성 문제. 수아는 프로젝트에서 배제됐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잠시 비공개로 전환됐다가 다시 공개됐지만 게시물이 많이 줄었다. 나는 그 틈을 노렸다. 수아가 가장 아끼는 클라이언트 하나를 골랐다. 럭셔리 브랜드. 수아가 직접 담당했던. 나는 그 브랜드 마케팅팀에 익명 제보를 했다. 최수아 팀장의 과거 행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협력사와의 유착 의혹. 이번엔 기사가 났다. 작은 온라인 매체였지만 업계에서는 퍼졌다. 수아는 결국 사직서를 냈다. 자진 퇴사라는 명목으로.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밀려난 거라는 걸. 민재가 내 집 앞에 다시 왔다. 이번엔 술에 취해 있었다. 지연아, 내가 한 거지? 수아가 다 망가졌어. 나는 문을 열고 그를 맞이했다. 차분하게. 증거 있어? 그는 없었다. 그냥 추측이었다. 나는 커피를 타줬다. 민재 씨, 이제 그만 만나요. 서로. 그는 울었다. 나는 아무 감흥이 없었다. 수아는 새 직장을 찾았다. 규모가 작은 에이전시. 하지만 과거가 따라붙었다. 새로운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나는 그걸로 끝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끝내지 않았다. 나는 수아의 약혼 사실을 알았다. 새로운 남자였다. IT 회사 대리급. 착한 사람 같았다. 나는 그 남자에게도 익명 메시지를 보냈다. 최수아 씨의 과거를 아세요? 첨부 파일은 기사와 자료. 며칠 뒤 수아의 인스타그램에 긴 글 올라왔다.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댓글은 반으로 갈렸다. 믿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나는 그 글을 보고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내가 너무 멀리 갔다는?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다. 수아가 나를 찾아냈다. 어느 날 퇴근길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마르고 창백해졌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한지연 씨, 맞죠?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다. 네. 그녀는 웃었다. 내가 다 알아냈어요.
모든 게 당신 짓이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커피만 마셨다. 그녀는 증거를 내밀었다. IP 추적, 메일 기록. 전문가에게 맡겼다고 했다. 고소할 거예요. 명예훼손, 업무방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세요. 그녀는 당황했다. 내가 이렇게 담담할 줄 몰랐던 모양이었다. 법적 대응이 시작됐다. 수아 측 변호사에게서 내용 증명이 왔다. 나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증거가 불완전하다고 했다. 대부분 익명 제보, 합성 없는 공개 자료뿐. 소송은 길어졌다. 나는 돈이 없었다. 하지만 버텼다. 회사에서 승진했다. 돈이 생겼다. 민재는 수아 편에 섰다. 증언을 해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걸 알았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민재와 수아의 최근 메시지 기록. 내가 민재 폰을 잠깐 빌렸을 때 백업해둔 것, 그들은 내가 모든 걸 꾸민 후에도 계속 만났다. 나는 그 기록을 수아의 새 약혼자에게 보냈다. 그리고 수아의 변호사에게도. 소송은 기각됐다. 증거 불충분. 오히려 수아 측이 역으로 의심받았다. 수아의 약혼은 파기됐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다. 소셜미디어 계정을 모두 삭제했다. 민재는 나에게 다시 왔다. 지연아, 제발 그만해. 나는 그를 봤다. 이미 끝났어.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수아는 서울을 떠났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민재는 회사에서 잘렸다. 과거 전적이 문제됐다. 나는 승진했다. 연봉이 올랐다. 새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 사람들은 나를 강하다고 한다. 약혼 취소 후에도 잘 버텼다고. 나는 웃는다. 그게 다. 가끔 거울을 본다. 눈이 차갑다. 예전에 나는 어디로 갔을까? 친구들은 멀어졌다. 내가 변했다고 한다. 너무 냉정해졌다고. 맞다. 나는 변했다. 어느 날 익명 메일이 왔다. 당신이 한지연이죠? 나도 배신당했어요. 도와주세요. 나는 그 메일을 읽었다. 오랫동안. 답장을 보냈다. 미안하지만 못해요. 나는 다시 메일을 삭제했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다. 나는 아직도 그 사진을 가지고 있다. 수아가 신부로 웃던 그 사진. 가끔 꺼내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복수는 정말 달콤한가? 아니면 그냥 텅 빈 건가?